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정책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많은 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뀌었고요. 자, 이분에 대한 어떤 의중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 원리에 기초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시장 원리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랑 절차를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말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를 촉진해서 공급을 확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급이 확대되었고 소비가 촉진되는 경우는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으니까 글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러니까 선공급 후소비에 대한 개념이고, 소비를 촉진해서 후공급을 하는 건 뭐냐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세제적인 혜택을 먼저 많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으로 좀 듣기 싫은 말인데요. 가수요 소비 촉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없으신 분들 이런 가수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경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사실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게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을 정책을 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80%를 움직여가지고 20%의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20%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써서 80%에 훨씬 넘는 경제 효과를 누리게 할 것이냐.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전체 80%를 갖고 있는, 그래서 소수를 움직이는 게 효과는 훨씬 더 좋고 빠르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다 이런 가수요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 전망을 보면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정비사업, 그러니까는 도심에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공급을 했다라면은 과연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공급과 소비가 있으면 항상 렌트 시장이 있잖아요. 임차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자,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얘기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및 재개발 사업 등의 절차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하달을 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는 그걸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시장을 사업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계획된 노후도시의 개발이 앞으로 엄청나게 용적률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건데, 계획된 노후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원구 이런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는 재건축 관련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대한 공급 방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될 거고요.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 좀 싫어할 소식이긴 하지만, 노원구 등 강북 쪽에 재건축할 때, 재개발이 아닙니다.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 재건축할 때 노인복지 관련 시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 관련해서는 실거주 의무,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얘기 많이 되고 있죠. 실거주 의무 폐지 예상되고요. 오피스텔 등 주택수 산정 제외를 해서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임대시장 관련해서는 전셋값 급상승 예상돼요, 올해는. 그리고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두 개로 나눠보면, 수요에 있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갖고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인위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금리 인하 등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임차 수요로 전환해 가지고 수요자가 늘어날 거예요. 수요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으로 멸실주택이 증가해서 주택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고요. 금리 인상, 공사비 급증, 그리고 PF 부실 등으로 사업이 불안정해서 공급은 계속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시장은 전셋값이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주택 소비 관련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들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메모하셨다가 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이게 맞다라면 진짜 구독해 보시고 저희랑 한번 계속 가보십시오. 이런 남들이 말 안 하는 부분들, 노원구 재건축, 복지 관련 시설 이런 것들, 제가 관련 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정보를 다 통해서 쉬쉬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미리 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 폐지 예상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유지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주택법 57조 2항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은 의무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쭉 읽어보시고, 법이라는 게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이 법안이 나온 거는 투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데요. 최근 이 법이 시장을 침체시킨다고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때문에 이게 무산됐어요. 근데 이게 다시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겨두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년에서 10년 전매 제한 규제와 2년, 5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미리 공급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벗어났지만은 실거주해야 되는 서울 주요 단지들이에요. 그 중에서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에서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그 전에 해당됐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금 강남 서초에서 아파트 나오는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일반 분양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희소성과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매물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여하튼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둔촌주공에 있어서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남겨둔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다 이슈가 될 내용들이고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되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택수의 오피스텔 제외 국민청원들을 막 해가지고 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대, 부동산 업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제가 오늘 강의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올 한 해 판별해 주시고 저희랑 또 한번 계속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